조용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오라고 했어요? 와이프 이혜진 리더님. 이혜진님, 오늘 안 오면 밥을 안 주겠다고 하시는가요? 잘 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이혜진님, 애기들 잘. 그래요? 예, 우리 리더님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오영 리더님 저하고 자주 뵀죠? 예, 인터넷상으로. 우리 서영 리더님이 여러분들 진짜 복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서영 리더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래요? 제가 팀에 이렇게 나온 건 사실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룹이나 이제 사실 이제 200명 이상 행사 때만 제가 나오는데 우리 서영 리더님이 저희 그룹에 저한테는 그 정도로 소중한 분이고 그리고 또 저한테 어마어마한 게 봉사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그마한 보답으로 제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천은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정석항공 공부를 나왔거든요. 인천에 있는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실습을 나온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뒤편에 이제 이게 다 그 전에 올해 3분 아시겠지만 이게 다 공단이었거든요. 공단 지역 중에서는 하루 종일 셀을 깎고 셀폰을 붙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을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공장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부천역에서 인공호흡을 갈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제가 이제 타고 온 게 아내가 제가 제대 군생활을 23년 하고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제가 벤틀리를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벤틀리를 딱 몰고 오는데 옛날에 내가 군고구마 장사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고 공장에서 내가 하루 종일 쇠를 깎고 코에 검은 때가 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 속에서 정말 아내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크게 일이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것에서 씨앗처럼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뭔가 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위험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의 위험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안 사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전혀 틀리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이제 통상 역전을 어느 분이 계시냐면 야 돈 좀 빌려줘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돈 빌려달라는 건 뭐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명하고는 싸울 수 있는데 팀으로 나오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부천역에 있는 AJ 특공모술에 제가 소속돼 있었는데 그 일을 형님들이 두들겨 패니까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데리고 오는 거죠. 어느 날 내 부천역에 제가 장사하다 갔는데 내 군고구마 통이 완전히 박살나 있는 거예요. 그냥 모함마로 찍혀가지고 그 박살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두드려 맞이는 느낌,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직업군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안면도 시골에서 살아보려고 올라왔는데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일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군복을 입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나라의 군복을 입으면 그나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에 가서 첫 월급 받고 많이 받아서 내가 놀랐을까요? 아니면 적게 받아서 놀랐을까요? 제가 공장 생활하고 야간에 그 군고구마 팔았을 때는 그래도 한 달에 150에 이상은 벌었거든요. 그런데 군대가 첫 월급 받는데 32만 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연금 받을 때까지 내가 20년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나 생각을 깜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월급을 적게 벌으니까 제 아내가 뭐라도 해보려고 열심히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혹시 남편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이 많지 않아. 그러면 내 와이프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하사 때 30만 원대, 중사, 상사 때가 이제 200만 원대 가니까
200만 원 벌어봐야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는 피부관리실, 두 번째는 화장품,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다가 유산화는 둘째 아이 아토피 때문에 만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냥 아토피 영양제로 먹였던 거지 제가 비즈니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육군 준이 헬리콥터 정비사의 육군 준이 20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연봉이 그래도 1억 정도는 됩니다. 제가 연봉이 1억일 때 이제 어깨가 이제 딱 올라간 거죠. 이제 나는 이제 연금이고 나는 1년 근무하면 퇴직금 1,000만 원, 매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10만 원씩 올라가. 난 30년 군 생활하면 연금 360만 원, 퇴직금 3억 정도 나와. 저는 그게 큰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큰 돈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당시 파도는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있다. 부천 지역, 인천 지역 제가 잘한다고 그랬죠. 쌀가게 9개를 그 당시에 IMF 전에는 저희 처갓집 거였습니다. 다이가 부천, 인천 지역에 가장 큰 쌀집들이 다 저희 거였어요. 그런데 IMF가 되면서 그 9개의 쌀가게가 한 번에 다 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라이스버거 쌀. 왜냐하면 라이스버거의 라이스 쌀을 저희가 42억 원어치를 천연식품에 납품을 했는데 그걸 42억 원이 현금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6남매 가족들 처갓집의 6남매 가족들이 쌀 한 차가 들어갈 때마다 1억 정도 되거든요. 16톤 트럭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럼 농협에다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맛보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42억 원 중에 제가 떠하는 게 7억 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느 날 제 월급이 차압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제가 불법 줍는 거를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 있는 중동 우리 원미 경찰서 바로 앞에 있는 형님 댁에 제가 쫓아왔어요. 형님 이게 뭐예요? 했더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한 말. 그 건물 보니까 건물 빌딩도 다 넘어가고 처갓집 집도 다 넘어가고 그리고 온전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부대에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휴일도 없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또 시련을 오는가. 제가 18년 동안 모은 것을 집 날라가고 제 피부관리실 아내한테가 날라가고 월급 차압 들어오고 내 가정의 최소 생계비 146만 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고 싶더라고요.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저의 희망이 된 게 이 유산화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가입해서 3년 반 동안 먹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먹기만. 단순 소비자. 이게 뭐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관계없이 그냥 먹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먹기만 했던 게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내가 뭐라도 남겨주고 깔끔하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보험을 제가 딱 봤는데 7개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제가 가입해서 싶어서 가입한 게 아니라 부대 생활에서 적응 못하신 분들, 진급을 못하신 선후배들이 나갔을 때 그냥 온 거 그냥 야 제일 싼 거 그냥 가입해줘 했던 게 7개가 있던 거예요. 사망보험금 딱 계산했더니 한 1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험사를 속이고 잘 죽어야겠다. 지금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표 안 나게 죽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집에 있는 유산인 어린아이 영양제가 갑자기 크게 확대하고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삶의 희망을 본 거죠. 저희 아내는 유산화를 아이의 건강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 저는 돈 때문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법도 차이가 조금 많습니다. 자, 이 책 다 받아보셨죠? 여기 보면은
팀 유산에 한 장 남겨보실까요? 유산화는 전 세계 4,500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먹고 쓰거나 바릅니다. 4,500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좋은 거 먹어요? 나쁜 거 먹어요? 좋은 거 먹는다는 거죠. 4,500명의 올림픽 선수들이 독성 있는 거 먹어요? 독성 없는 거 먹어요? 자, 한 장의 왼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와다 전 세계 도핑 기구에 안전하게 가장 획득을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 저하고 헤어스타일 비슷하시네요. 야구 이번에 케이트 위즈라고 해서 정규리그 1년 내내 해서 1등. 그리고 가장 잘하는 곳에서 1등. 누가 있어요? 케이트 위즈를 저희가 후원하는 회사가 저희 회사입니다. 자, 2장 넘어가면 이거 석장 케이트 위즈 이렇게 저희가 후원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케이트 위즈가 우승했구나, 그냥 좋은 영양제구나 생각하는 분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풀어놓지를 고민한다. 어디에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는 데가 용인에 삽니다. 용인 처인구 야구단이 다 제 거 먹습니다. 영양제를. 그리고 또한 기흥에 있는 유소년 초중고 유치부 아이들이 다 제 거 먹고 제가 후원해서 연결해서 다 제 거 먹습니다. 몇 명이? 1,500명. 제가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이런 이슈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으로 바꿔버리지를 저는 항상 고민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공장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양복을 구매했을 때 입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을 6년 시작했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뭘 누굴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아내분들한테 감사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감사할 거 없어요. 남편들한테 제가 와이프한테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도와주기 시작했냐? 매달마다 용돈 300만 원씩 넣어줄 때부터 제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용돈 좀 넣어드리세요. 아셨죠? 많은 분들이 지금 꿈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공장 다닐 때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단돈 200만 원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웃도, 본인도, 가족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기회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를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은 거거든. 그분들은 뭐예요? 그 자녀분까지도 분명히 어려움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뭔가 해줄까를 계속 고민했던 사람이라고요.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는 중학교 때 1등으로 나왔는데, 고등학교도 성적이 좋았는데, 나는 왜 인문계로 우리 어머님이 안 보내주실까? 왜 대학교를 날 못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하고 사실 부모님을 원망도 일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감사로 어머님이 9명, 9남매 키우기도 상당히 힘들으셨겠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2명 키우기도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현재 요거는 지난주 이제 18일 날이죠. 오늘 어저께 몇 분이 이제 걸리셨어요? 3,000명. 아니야? 4,000명이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요. 코로나 겪자마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동전의 양면을 항시 생각을 합니다. 동전의 양면은 뭐예요?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과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은 항시 3%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3%가 바뀌기도 하고 10%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누리거든요. 근데 자, 코로나 걸렸어? 코로나로 인해서 이상 반응자, 백신을 맞아가지고 이상 반응자가 몇 분이래요? 36만 명. 그리고 신경계 이상증, 중증 증후군이 몇 만이에요? 10,000명이 넘습니다. 출근도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는 분이 10,000명이 넘고요.
실제 돌아가신 분이 1219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당뇨병 환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면역력이 30% 미만이신 분, 기절증 환자들이라는 거죠. 이미 코로나가 아니어도 다른 걸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백신 맞아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SBS에서 처음 방송을 합니다. 처음. 이제까지 이상 없어, 백신 이상 없어 하다가 처음 발표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제2의 코로나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무슨 바이러스래요? 오.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제4의 코로나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왜 나와요? 코비드, 즉 감기 바이러스는 1930년도 여러분들이 코비드에 대한 동아 대백과사전에 검색해보면 알아요. 코비드라고 딱 쳐보면 이미 1930년도에 각종 가축들한테 다 있었던 질병이에요. 그 가축들한테 있었던 게 사람한테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게 더 중요한 거다.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100가구에 그런 자영업자 중에 몇 분이 먹고 살기 힘들대요? 94%. 바로 앞에 나가보면 보이잖아요. 1층 보면 사람도 없어. 2층, 3층 빈대가 임대가 널려 있어. 그냥 다 널려 있잖아요.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아. 뭐가 없으니까? 계속 법인 파산은 뭐예요? 회사가 망한 게. 그리고 개인 파산은 뭐예요? 일개 개인들이 망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보다도 병보다도 이 경제적인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거 잠깐 볼까요?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요.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가 훨씬 크게 입을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서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는 안 해도 5일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 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90%, 80%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돼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질 거예요. 쿠팡 같은 거 잘 안 쓰셨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저렇게 폭주하고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도 늘릴 거라 생각했는데 안 늘었어요. 모바일은 안 늘고 다 PC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였죠. 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플랫폼화 될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질 거고 막 그럴 거예요. 막 이게 막 혼자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럼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에베스도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상위 20% 80% 먹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냥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분리, 균등하게 펴져 있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 물 표면 장력처럼 물도 여러분 평평하게 피는 게 어려워요. 응집하려고 합니다. 항상 물 조금 있으면 물과 함께 지들끼리 합치는 게 안정된 상태라서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기회가 있냐? 긴사회성이 진짜 때려 박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수다 떨고 만지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진사에서 동물로서 그 마음이 맞는 사람 붙어 있는 자체가 엄청 공상을 줍니다. 뭐냐면 외로움을 타면 고수세포가 섰고 고수세포가 섰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섰기 때문에 면역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코로나에 더 약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끼고 비즈니스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틈새를 잘 뚫어내고서 거기로 정말 오프해서 안정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떼어놓을 거예요.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 면역력도 되고 떼어놓을 거예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도입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에 공감하십니까? 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진짜 플랫폼 비즈니스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의미예요? 어떠한 틀에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고정 수익이 계속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제가 군 생활을 23년 하니까 매달 저는 200만 원씩 제 죽는 생에 아내의 죽는 생까지 계속 연금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느 한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나한테 돈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사실 이 사회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혹시 차 좋아하세요? 테슬라 차 괜찮으세요? 아 별로예요? 그러면 테슬라 중에서 그냥 그럼 이렇게 차에 대해 잘 아시니까 테슬라의 영업사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예. 테슬라에는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테슬라를 구매하면 나는 뭘 가지고 있냐? 플랫폼을 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내가 테슬라 써보니까 좋아. 다른 분한테 구전으로 전했을 때 그분들 테슬라 구매하면 저한테 마진을 1% 줍니다. 요즘에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써요 안 써요? 쓴다는 거죠. 카카오라는 회사는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과 그리고 또 택시 기사분을 연결을 해서 내가 결제함과 동시에 그 수익의 10%를 누가 가져가요? 카카오 회사에서 가져간다. 이게 정당한 일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소개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것을 사람들을 연결을 했을 때 나한테 정당하게 돈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죠. 사회가 점차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작년에 이런 선언을 했죠. 로드샵을 다 이제 없애겠다.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지금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 지금 완전히 엉망이 생각이 복잡해지죠. 플랫폼을 바꾸겠다는 거지. 테슬라처럼. 괜히 내가 로드샵을 만들어서 유지비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기 직원을 뽑아가지고 복지를 회사한테 해줘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회는 어떻게 점차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곳에 내가 플랫폼을 하나를 만들어놨을 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한번 이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잘 되는 사업. 뭐라고요? 뭐라고요? 경기 불황에도 잘 되는 사업.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잘 되는 건 잘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잘 되는 거는 코로나 다음 시기에도 잘 될 확률이 많다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안 되는 것들은 코로나 시기에 끝나서 다음에 가면 반드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되는 것에 내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미국에 이거 한 장 여기에 보면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 보시면 여기 NYSE 혹시 주식하시는 분? 주식하십니까? 주식 무조건 해야 됩니다. NYSE 뭐예요? 뉴욕증권. 대한민국에는 가장 LG, 삼성, 하이닉스 가장 좋은 회사, 튼튼 회사는 어느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중소기업 어디에 상장되어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NYS는 뭐냐? 뉴욕증권거래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뉴욕증권에 상장되어 있는데 저희 유산은 뉴욕증권에 상장되어 있고요. 버튼만 딱 누르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자산은 얼마인지, 최근에 이제까지 회사가 태어나는 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회사가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가 전 세계에 2조 원 정도 매출하는 회사고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5년 전에는 400억 그리고 지금 현재는 1,800억으로 성장한 회사구나. 그래, 미국에서는 2조 원 매출인데 한국에서는 겨우 2천억도 안 되는 회사구나. 앞으로 성장할 확률이 꽤 높은 회사구나. 자, 요 온 2015년에 저는 제대를 얼른 제대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때가 뭐가 왔냐? 메르스가 왔습니다. 메르스는 뭐예요? 그것도 똑같은 코비드입니다. 감기균에서 유래된 거라고요. 낙타 감기에서 유래된 코비드라고요. 그리고 또 AI는 뭐예요? 조류, 새에서 유래된 감기균이 사람한테 온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지금 보시면 이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많죠. 또한 2019년 11월부터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는 뭐예요? 박쥐 감기에서 유래된 감기균이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난리친 것도 똑같은 감기균에서 유래된 거예요. 감기균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주사 맞는 게 중요해요. 감기에? 감기가 주사로 나아요? 감기는 주사로 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A면 B로, C로, D로 계속 지금 보시다시피 바뀌는 게 이게 바뀌는 게 다 감기균이라고 해요. 감기균은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기 그걸 인정한 나라가 어디예요? 스웨덴.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쳐보시면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쓰지 않았고 지금도 쓰지 않는다고요. 그 나라는 이거는 감기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면역력이 코로나 면역력이 완성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누가 옳았어요? 스웨덴 옳았고 전 세계 나머지 나라는 걸렸던 거예요. 시간 속에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5년에 육군 준이었을 때 연봉 1억짜리 했을 때 제가 전역선을 딱 썼을 때 제 주변의 사람들 다 저를 바보라고 했다고. 저 자식 미친놈 아니야? 연봉 1억짜리 놓고 제대해? 연금 쭉 받으면 36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단돈 200만 원까지 받고 나와? 저를 바보로 생각했다. 스웨덴하고 똑같이 지금은 누가 옳았어요? 6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옳았고 저를 바보로 했던 사람이 오히려 다 바보죠. 제 동료들 다 교생을 3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뭘 보고 있느냐? 제대에 다 쫓겨나게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제대에서 어디 경비를 치게 신청을 하니까 군 직업군인들 제일 많이 뽑아주는 데가 경비직이에요. 경비직. 일주일에 3일은 날새는 경비직. 그래봐야 돈 100만 원 주는 경비직. 평생을 날새는 근무를 하고 나 제대하고서도 또 그런 일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옳았다는 거죠. 자, 메르스가 와서 40% 성장, AI가 와서 30% 성장, 미세먼지가 와서 35% 성장, 또 코로나가 오자마자 40% 성장, 올해 20% 성장, 작년에도 20% 성장, 올해도 못 움직이게 했고 작년에도 못 움직이게 했는데도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이 회사라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곳에 내 몸을 맡기고 내 노력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곳에 내가 아무리 해봐야 발버둥 쳐봐야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해요. 위드 코로나 오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AI 계속 나왔잖아요. 위드 코로나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세먼지.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지금 28일 되니까 오늘 아침부터 난리야. 오미크론. 새로운 코로나보다도 몇 배? 3배 이상의 치사율이 높은 오미크론이 또 생겼다는 거지. 결국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딱 맞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이 나를 도와줬을 때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 어떤 분은 좋은 영양제가 필요하지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많은 돈이 필요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에 상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지급 능력이 있는 회사구나. 뭐라고요?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과연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그 회사가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했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회사들은 내가 일해준 대가를 준 것뿐이지 공짜가 없어요. 공짜인 것은 반드시 사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그렇다고요. 특히 이 지역은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2015년, 18년에 KBS 9시 뉴스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전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2015년 한 해에 미세먼지로 몇 분이 돌아가셨대요? 11,924분이 1년 매년 미세먼지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신 분이 10,000명이 넘게 돌아가셨다고요. 특히 뭘로? 뇌졸중.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요즘에 마스크를 잘 씌워야 됩니다. 미세먼지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이 모세혈관을 막고 중금속이 모세혈관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폐를 통과한 게 뇌에 모세혈관 제일 많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뇌를 제일 먼저 망가뜨립니다.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야, 그 폐에 좋은 거 뭐 삼겹살 먹으면 되지?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발. 모세혈관이 더 문제라고요. 모세혈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중풍이 많이 걸린다고요. 병원에서는 태어나면서 운동이 적게 했네요.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속에 있는 중금속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데 1년에 몇 명? 코로나가 무서워요? 아니면 미세먼지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백신이 더 무서워요? 동전의 양면. 저는 항상 그거를 찾는 데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해서 꽤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이제 리먼 사태 있을 때 미국 전체가 모든 은행은 망하지 않겠구나. 은행주 사니까 대박을 쳤고, 그리고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저는 미국의 우리 유산화 주식을 제가 44불에 샀어요. 지금 100불이 넘어갑니다. US 달러 그때 당시 1,050원 정도 했을 때 지금은 1,250원이죠. 환율 환차선도 보고, 그리고 또한 주식이 2배 이상이 다 올랐다. 내가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살지 않아. 우리 가족들을 내가 챙길 수 있는데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계속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 논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종합영양제 하나 잘 먹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비타민을 매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을 44% 감소한다. 종합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이 1000% 이상이 들어가 있을 때는 몸속에, 뇌 속에 박혀있는 중금속을 밀어내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 헬스팩에는 아까 이 함포에는 8000%의 저희 항지간, 미세먼지를 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저 회사가 아까 같이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히 돈 되고 이게 올라가는 회사, 매출이 올라가는 게 이게 일순간에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회사가 코로나 되면서 미국 전체 회사가 주식이 2배 이상 올라간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속에서 내가 그 다음 세상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저희는 뉴욕증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식을 샀어. 이 정도 올라갔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도 주식 안 가지고 계셔서 기분이 안 좋구나. 저는 이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다운되면 또 살라고 86불에 제가 팔았는데 지금 100불이 넘어가니까 조금 속이 아파요. 그때 백신이 개발됐다고 했을 때 팔았어요. 그러면 다음을 또 준비해야겠구나. 그래, 100불 냈으니까 한 70불 되면 다시 구매를 해야 되겠구나. 구매해 놓으면 또 다른 코로나가 왔을 때는 2배 이상 또 올라가겠구나. 그래? 파도만 완전히 완벽한 100%의 파도를 내가 탈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예상을 못한 게 오미크론이 코로나 끝나기 전에 올 줄 제가 몰랐네요. 또 올라갔더라고요, 주식이. 이 회사는 건강 관련해 인척한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인 거하고 타이밍, 시대적인 타이밍하고 딱 맞는구나. 트렌드에 딱 맞는구나. 내가 트렌드에 맞지 않은 미래에 너무 앞서가도 돈이 안 된다고. 요즘에 어떤 분들은 메타버스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분 중에 99%는 100% 망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강남에 현재 땅이 없는데 메타버스에 내가 미래 강남에 미리 땅을 사놓은데 수백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못 사실 분이고 미래에도 못 사실 분이에요. 시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하고. 너무 앞서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희는 대한민국 쿠팡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돈 되는 회사들 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웰리스 분야에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접니다. 요게 제 아내예요. 30년 전에 군고구마장 사는 제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됐고 그 백만장자가 되면 저희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하나가 바뀝니다. 또 15억 벌면 하나가 바뀌고 30억 벌면 또 하나가 다이아몬드가 바뀌고 45억 벌면 또 하나가 60억 벌면 또 하나가 이렇게 15억 단위로 계속 다이아몬드가 바뀝니다. 저는 6년 만에 10개를 만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되는 일에 되는 곳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초집중한다는 거죠. 근데 저만 돈 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다는 거죠. 욕먹는다는 거죠. 저와 함께 하시는 체인스타님은 어떤 분이냐? 청주에 계신 분인데 제가 피부관리실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명함을 주고 그리고 환자들이 어디 모였을까? 청주에 찜질방 대형 찜질방에 제가 가서 많은 사람들 명함을 돌렸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이상한 사람 명함 남자가 줬어 하고 이분 가게에다 버렸는데 이분이 주셔가지고 저한테 연락하시고 200만 장이 되셨죠. 그래가지고 인연이 여기에 우리 육스타님 잘 아실 거고 우리 양미경 스타다이아몬드님은 제 아들의 친구 엄마입니다. 갑상선 암, 폐암, 간암일 때 저하고 인연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은 갑상선 암이야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전이 되고 또 열심히 치료받았지만 전이 됐던 분이에요. 아들의 친구 엄마라 제가 사정을 잘 알았고 제가 이분한테 어머님 그래서 항암 치료 다 포기했던 분이에요. 나는 더 이상 치료해도 안 되는구나. 자꾸 악상으로 하는구나. 그때 제가 그 어머님한테 야 아들아 연결해. 해가지고 가서 어머님 피곤하지만 않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갑상선 암이 엄청나게 피곤한 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치료된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는 도움을 줄 뿐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 필요만 회복돼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분이 드시기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은 폐암, 간암이 없어지고 지금 갑상선암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치료를 아무것도 안 하고요. 지금도 똑같이 저희 영양제 한 주먹씩 드시고 그리고 또 매달 가서 크기만 확인만 하고 여기에 양미경 스타다이아몬드 뵌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암 환자 같아요 안 같아요? 이분이 돈 벌자마자 어떻게 하셨냐? 이분이 활동적이게 바뀐 주변 사람들이 다 먹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또 전달 하면서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300만 장자가 되셨거든요. 한때는 암 환자였던 분이 45억 벌어서 뭐 했게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서울 상계동에다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주고 두 번째 딸애한테 지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딸애한테 아파트 사주고 그리고 남으시니까 남편분한테 이번에 25억짜리 집을 사드리고 앞으로 본인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언니 지금 교회 짓는 곳에 다 헌납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숨이 완전 밑바닥까지 가보니까 돈이 중요하진 않지만 내 피부치를 챙겨야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때 내 아들, 딸, 남편이 제일 나중에 생각나나 봐요. 남편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완전히 없애주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내가 덤으로 받은 거니까 자기 언니가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런 멋진 분들하고 제가 일을 합니다. 우리 김고은 스타님은 저희의 유튜브를 보고 쫓아오신 분입니다. 뭐야, 7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또 다른 기회를 가지고 있어? 저 기회 나도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분은 일산에서 부모님한테 땅을 수천 평을 물려받았던 분입니다. 이 남편분이. 일산에 지금 다 어떻게 신도시 다 들어섰죠? 부모님으로 인해서 졸부가 됐던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믿는 친구한테 해외여행 갈 때 그냥 시골 친구한테 본인 인감하고 다 맡기고 한 달 해외여행 갔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팔려져 있네. 팔려지니까 뭐가 나와요? 세금이 나오겠죠. 나라에 세금이 42번 2억이 나옵니다. 최고의 부자에서 최밑바닥의 삶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와이프분은 한 달에 1억 원짜리 카드를 쓰던 분이었어요. 신용카드를, 백화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던 분이었다고. 근데 졸지에 그냥 빚에 허덕이는 분. 두 분 다 신용불량이다. 아들은 동생 집에, 딸은 엄마 집에. 본인은 순천에서 파출부를 하셨던 분이에요. 삶의 기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잘 살았을 때 아이들한테 영양제 먹이는 게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본인이 파출을 보니까, 안 해보던 일 해보니까 몸이 부대껴 안 부대껴? 부대끼니까 그 영양제 한번 먹어보려고 검색했는데 유튜브 눌렀는데 저희 얼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라도 순천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연봉 5억 이상짜리 하셨어요. 그 남들이 봤을 때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되는 일이구나. 지금은 본인이 아이들 이번에 처음 유럽 여행도 다 갔다 오고, 아이들한테 빚 싹 다 갚고, 사실 우리가 정상결에서는 빚 갚을 수가 없죠. 40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구매하시고, 남편 이번에 외제차 사주고, 본인 외제차. 이제 수입이 트이는 거죠. 남들은 봤을 때 뭐야? 연봉 7억 가까이 되시는 분이 그렇게 아직도 조금 어렵게 사는 건 그게 아니다. 이제 저렇게 나가 40억 원. 안시현 스타님, 여러분들 혹시 서주 유업 아세요, 사장님? 서주 유업? 예, 서주. 그 회장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안땡땡입니다. 이분이 회장님 따님이에요. 그런데 서주 유업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졸지에 회장 딸에서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된 거죠. 그 아버님 어떻게 돌아가셨냐? 길거리에 노숙인으로 돌아가셨죠. 회장님 하셨다가 모든 걸 잃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들 볼 면목도 없으니까 그냥 밖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한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병원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돈 벌으니까 100만 장자 되고 200만 장자 되시니까 어머님이 정신이 만장해십니다. 감사. 이제까지 엄마를 봉양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유선화를 누군가 알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검색해서 본인이 찾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찾아온 분이 또 계세요. 이분도 찾아온 분. 젊은 세대 35살, 이분 35살, 40, 이거 36, 39, 36, 38. 여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 내가 30대이고 내가 40대고 관계없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기회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이가 있더라도 SNS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올 줄 몰라요. 이분은 본인의 아버님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님이 그 공장에서 사채업 때문에 안 좋게 돌아가신 거예요. 철천지 원사가 뭐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자기 학교 그만두고 자기 엄마는 친구 집에 맡기고 본인은 재활용자에다가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저희 다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다 이분들은 저부터 해가지고 다 기회가 필요했던 분입니다. 또 여기에 계시는 미그나 스타님은 수익이 원래 잘 벌던 분이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노동 수익과 권리 수익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기가 권리 수익이 현재 노동 수익 2천만 원 넘게 버는 것을 노동 수익이 2천만 원 넘게 벌려면 사실 완전히 파죽음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만큼 벌으려면. 그런데 그만큼 벌었을 자기가 대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제 파트너 중에는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CEO도 오미나 에메랄드님은 대한민국 내노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의 CEO입니다. 뭐든지 자기의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또 다른 위험이 있었을 때 갑자기 내가 아까 사기당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빚보증 쓴 게 제가 잘못된 걸 저도 몰랐다고요. 살면서 파도를 넘어갔을 때 나의 방패막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방패막이를 선택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 뭔만 해서 내가 하는 일은 제품을 사용하고 경험을 공유해서 모든 가정에 샴푸, 로션, 미스 아직 그런 영양제 써요 안 써요? 쓰고 바르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먹고 쓰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한테 전했을 때도 그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불법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59개 회사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없어졌을 때 회원 한 명 한 명당 피해보상을 1,500만 원을 피해보상을 누가? 나라에서 해준다. 수많은 플랫폼이 있대. 겉은 똑같지만 속이 틀리다. 동전의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똑같은 플랫폼인데 뒤집어 보면 가짜가 99%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 직접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미국에 직접 4번 가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직접 제가 분석을 다 한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판매 공제주와 서울시청에도 아예 직접 가버린다고요. 저는. 왜? 저는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내 실패가 내 다른 사람한테도 큰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제가 확인한다. 저희는 100% 영양제를 내가 만들고 내가 유통하니까 뭐가 좋아요?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 좋고 마진율 좋다. 마진율이 뭐예요? 회사들은 공짜로 돈 준다고 해요? 안 준다고 그래요? 안 준다고 해요. 이런 회사가 있어요. 야 우리는 다 OEM이야. 요거는 이 회사에다 맡기고 저거는 저 회사 맡기고 저거는 저 회사 맡겨. OEM을 많이 하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재고가 많이 있구나. 내가 고등어를 맡긴 회사가 고등어를 내 OEM을 맡길 때 한 개 맡겨요? 수천 개씩 맡겨요? 수천 개씩. 여기에 재고가 생기는 거고요. 김 공장 맡겨, 무슨 공장 맡겨. 많아봐야 OEM을 많이 하는 회사들은요. 다 그게 빚이라고요. 국내 A사 같은 경우는 1조 매출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공유하는 사업자들한테는 마진율을 올해 32%를 다운시켰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었는데 저같이 진짜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한테 수당률은 32%나 잘라버렸다. 그게 빚이라. 근데 저희는 직접 만들고 직접 유통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그 회사보다 18배 이상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해줘야 할 거 계산하고 내가 받아야 될 걸 항상 계산한다고요. 최고의 기술력이 아니면 먹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뒷면에 보면 제조, 판매, 유통이 다 하나입니다. 저희는 단 3가지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식품, 화장품. 이게 3개밖에 없니? 그런데 뭐예요? 저희 직접 판매 공제자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59개 회사의 전체 매출의 51%가 뭐라고요? 22%가? 17%가? 더하면 얼마예요? 90%가 어디예요?
저희만 90%의 확률에 제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는 거죠. 괜히 품목만 많으면 내 공부할 게 많아. 품목만 많으면 내가 전달하기도 힘들어.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 그 90%에 제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로 17년 연속 1등. 그래, 환자들한테 전해도 되겠다. 뭐라고요? 영양제를 필요한 모든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다. 스포츠하는 4,500명한테 먹여 스포츠하는 모든 사람한테 먹여도 되겠다. 제 머릿속이라고요. 일반 제 아내는 어떻게 하면 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요건데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들어가도 되겠다. 유소년 축구부에 들어가도 되겠다. 대학에 우리 누가 아까 같이 암 환자들이야. 암 환자의 영양식에 들어가도 되겠다. 오, 최고의 제품을 내가 소개하는데 제품은 제 얼굴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전했을 때 뭐야 검색해봤더니 쏘쏘 그래? 내 얼굴이 깎인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 말고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영양제 올해 1등 메디컬 케어. 메디컬 케어 한국말은 뭐예요? 의료 부문에서 올해, 작년, 재작년에 1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상을 작년, 재작년, 그전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고가 아니면 시장에 먹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장이 100조 원 시장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돈이 되지 않는다고요. 저희는 영양제 시장이 기존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약 3조 원 매출하는 전체 나라에. 근데 그게 6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이 8조 원에서 11조 원으로 커졌다고. 그래, 18조 원의 시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시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덤비지 못한다. 돈이 안 된다. 그 시장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100%의 확률을 저희는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100%의 확률을 가지고. 그래,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 국민건강보험,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좋은 인정? 땡큐. 저는 그거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 전 세계 의사들 중에 CPS, 뭐라고 적혀있어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인증된 의사들 처방전에 저희 전 제품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감기 걸렸어. 저희는 항생제 주지만 캐나다라는 나라는 저희 영양제 취급해 준다고, 영양제 드린다고.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저희 글루코사민 드린다고. 심장이 좀 박동이 이상해, 부정맥이 있어, 저희 쿠키눈이 들어간다고. 아, 보건복지부에서 캐나다 보건성 인정하는 게 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들이 다 들어있구나.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몸 아픈 사람 중에 영양제 찾는 사람들을 누가 있지? 다 전화해도 되겠구나.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된 최고의 제품이니까. 전 세계에서 캐나다라는 나라는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100% 공짜는 아니에요. 처음에 병원 가기 직전에가 비쌉니다. 거기는 닥터가 내 주치의 제도거든요. 이게 나하고 1대1이야. 이 사람 얼굴 보는데 USD를 100불 줘야 돼요. 12만 원씩 줘야 돼. 처음에 병원 가기 직전이 비싸요. 그리고 나서 근데 병원에 내가 딱 입원돼 있어. 입원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병원비가 다 공짜입니다. 병원비가 공짜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 돈이 애껴지려면 국민들의 건강이 안 아파야 된다. 그래서 영양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인 나라가 캐나다라는 거예요. 안 아파야 나라 돈이 애껴지지. 그래서 의사들 처방전에 딱 110개 제품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저희 회사 제품. 어때요? 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의 확률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미국의 의사들 처방전에 다 들어가 있고요. 대한민국이야 전 세계 의사들뿐만 아니라 와다 도핑교에서 가입되어 있어 4,500명이 다 저희 걸 먹여. 한번 요거 읽어볼까요?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 탑10 WTA 플레이어스 초이스 유산화 서플리먼트 뭐예요? 아, 전 세계에서 가장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이 누구 거 먹는데요? 아, 테니스 치는 사람은 다 내공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수영 선수들 다 저희 걸 연맹 전체가 매겨? 아, 수영 가르치는 엄마들을 모이면 다 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그리고 국제 도핑 기구에 다 안전한데 만약에 도핑 걸렸어 100만 달러를 우리 선수 한 명당 다 준다. 선수를 키워주는 어린아이들, 유소년이든 청소년이든 작년 1월 1일부터 뭐가 생겼어요? 법이
기존엔 도핑을 만 18세 이상만 도핑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는 유소년이든 청소년이든 유치부든 대한민국 선수 협의회에 등록된 아이들은 모두 다 도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못해 저한테는 어메 떼돈이다. 초등부, 유치부, 운동선수로 키워질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내가 유산화 말고 WTA의 안전한 제품, 와다의 안전한 제품으로 그리고 또한 보상이 100만 달러 들어간 거면 강조만 하자. 그리고 또 카다, 대한민국 도핑기구의 자료들 내가 출력해서 그것만 던져주자. 엄니 함부로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쓸만한 거 먹여야 돼요. 그리고 아이 인생을 완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는 박찬환 선수 안타깝게 됐잖아요, 사실. 그죠? 누가 추천해서 아버님이 추천해서 주사 맞았는데 엉망입니다. 그 아버님 평생 아들 얼굴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일이 되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일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후원하고 있는 KT 위즈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 정규리그 1년 내내 1등. 대한민국의 가장 잘하는 야구 클럽으로 1등. 저는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요거 플랜카드 2개 하고 제일 밑에다가 제품 상담 땡땡땡 제 전화번호 찍었다고. 내가 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야구부, 대한민국에는 120만 명의 야구 회원들. 120만 명 중에 우리 사장님 몇 명 먹일래요? 예? 몇 명 먹일래요? 다 먹여야죠. 예. 일이 되려고 하니까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시대적인 환경 또한 그것까지 절 도와주는 거죠. 비즈니스는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 저희한테는 기가 막히게 뭐라고요? 뒤로 넘어져도 잘 되는 사업은 잘 된다는 거죠. 유산화하는 거죠. 마이크로미아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더 화이트하우스 미국 백악관의 과학기술 연구진들이 저희 연구진들이라고요. 가장 기가 막히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텔로미어는 노화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영양분을 산소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쉽게 설명하면 화력발전소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세포는 크게 나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포핵과 나머지 세포질로 구분된다. 세포질은 세포 원형질과 다양한 소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이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가 전반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쇠퇴를 한다. 또는 노화 과정에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기능을 잃어간다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노화 이론이에요. 실제로 미토콘드리아는 노화를 늦추고 장수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간 노화의 시계라고 불린 텔로미어를 규명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요게 사람의 수명입니다. 수명. 남아있는 인체 수명. 노화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포 핵 속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 사람 부분이 내 인간 수명, 내 자녀 수명을 나타내는 게.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시면 나머지 수명 얼마나 남았어요? 라고 하시면 저 길이를 검사해 줘요. 생성이 멈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화와 수명 측정의 그래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봤더니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했더니 수명이 알아서 늘고 미토콘드리아가 죽여졌더니 같이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걸 누가? 서울대학교의 이덕철 교수팀이 발견했다.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와 텔로미어 길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가 많을수록 텔로미어 길이가 길었다. 노화가 더디고 수명이 길어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높은 사람들이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몸 속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섭취한 영양분을 태워서 소모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되고 심혈을 응해질한 당뇨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노화 관련 질환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아지게 된다면 이런 병들의 발생이 낮아지고 경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내 주변에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리고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 다죠, 그죠?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아이고 오히려 내 수명이 길어지는 게 두려움이 될 수 있고, 근데 어느 정도 삶이 되시는 분들은 다 건강에 관심이 많다. 우리 인간의 몸, 바디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장기. 장기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관들 있죠. 기관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조직. 어이구 너무 잘하시네요. 조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큰 영향입니다. 세포 재생을. 그런데 이게 저하고 무슨 관계냐 도대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이게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건강해지니까 뭐까지 건강해져요? 내 바디, 몸까지 건강해지는데 미토콘드리아가 같이 죽어가고 어려우면 내 몸이 쉽게 들어가고 죽는다는 게 현재 무슨 이론이라고요? 노화 이론이라고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니까 텔로미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죽어가니까 텔로미어가 같이 죽어간다는 게 이게 노화 이론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 방송을 누가 한 거예요? 생로병사.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의 중에 명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어떤 관계냐? 그 텔로미어의 인슐린 기술은 뭐냐? 텔로미어를 재생하고 하는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다. 저 유산하다. 여러분들이 구글에, 네이버에 미국의 특허청 뭐라고요? 미국 특허청 들어갔을 때 특허번호를 딱 치면 자 수명기관과 관련된 내성적 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한 방법과 조성.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 미토콘드리아를 미토파지 즉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하고 분할하고 하는 것에 특허를 저희가 특허 출원을 언제 했느냐? 이미 연구 개발이 끝난 게 2017년 7월 6일 날 연구 개발이 끝나서 특허 출원을 했고요. 결정은 획득은 언제 했느냐? 작년 4월 28일 날 했다. 많은 회사들이 특허 출원만 했대. 올려만 놨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획득을 해야지. 인간의 세포를 영향을 주고 보호하고 활력하고 리뉴 아예 재생을 하는 특허 몇 년이 앞섰어요? 일반 회사들의 30년이 앞섰어요. 우리 걸 특허를 딴 회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나는 떼돈 벌겠다. 뭐라고요? 지금 본 것은 천만장자는 잔돈뿐인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특허가 작년에 출원돼서 앞으로 나는 29년 동안 떼돈 벌겠다. 진짜 큰 돈 벌겠다. 내하고 경쟁되는 회사들 17조 원의 이 시장 중에 나를 이길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다. 그래서 엎어져도 또 코가 깨지지 않고 돈이 떨어지는구나. 이 회사는. 저희는 24개국이 현재 나가 있고요. 어느 나라에서 내가 일을 하든지 돈이 되는데 특히 많은 회사들이 어디 진출하려고 그래? 중국 진출하려고 그러죠. 그죠? 중국 왜요? 인구 많으니까. 그 특히 어떤 인구? 100만 장자 이상의 인원이 대한민국에 6천만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인구가. 없는 사람이 많지만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 중국의 올림픽 선수 1,300명이 전원이 다 누구 걸 먹는데요? 저는 중국의 파트너가 약 2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쓰면 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돈이 현금이 US 달러로 바로 받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에서 89개 회사가 합법적으로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몇 호? 21호. 그래서 중국에서 저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저희 중국에는 37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운동선수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우리 체육성, 중국 체육성 마크가 저희는 제품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에 한국에 중국 관련 오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말이죠.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중국에 연결해서 먹고 쓰면 저한테는 포인트 곱하기 1150원이 US 달러로 들어온다. 이민 시에도 저는 우리 아이들 둘 다 캐나다에 이민가 같이 나옵니다. 유학가 있습니다. 아들은 군대 때문에 한국에 잠깐 와 있고, 딸은 의대를 현재 다니고 있고, 캐나다에 제 집도 있는데 아이들이 캐나다에 있어. 아니야, 아빠 나는 아예 캐나다 살래. 내 거 그냥 줘. 이민 시에도 저희는 상속이 다 저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아까 회사 뉴욕증권에 상장됐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다른 회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가짜 앞에만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요. 한국 사람 다 빵이라고요. 그리고 또 시대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수당을 마음대로 줄여버린다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이민 가서 우리 애들을 내가 통째로 나는 유산아 한국 말고 나는 미국에서 돈 받을래. 미국 가셔서 돈을 드리는 유일한 회사가 저희 회사라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중국에서 돈 나와, 미국에서 돈 나와, 일본에서 돈들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라이트 하면 낮게 하면 돈 되기가 어려운데 모든 돈을 합쳐주니까 쉽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국에 있는 파트너만 저와 경쟁되는 회사는 중국에 인정되는 건 중국만, 한국은 한국만이라고 자른다고요. 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나라와 국경에 관계없이 모두 다 더해주는데 기준이 뭘 준다고요? US 달러 기준입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년에 몇 번 올린대요? 이자를 3번 올린대. 3번 올리면 이번에 1억 이상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곡소리가 나실 겁니다. 왜? 1%만 올려가도 1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데 2% 올리면 200만 원씩 내가 더 내야 되는데 이자 돈을 사람들은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른다. 이분 아세요? 저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What's the best score for the long run? 어떤 회사가 가장 오래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거장이 저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일을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확인 또 확인했을 때 100% 가지고 일하지 저는 이럴 거야 가지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23년 동안 군생활을 그만둔 것은 제가 바보여서 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어때요? 이분이 얘기했다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돈 주는 거 체계 또한 사재기 없어, 마감 없어, 소비자만 가지고도 돼. 그리고 또한 비율이 똑같아. 이게 중요하다. 저는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저희 유산을 제한 나머지 회사들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수당이 작게 줍니다. 그리고 저같이 최고직급자는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 분리해요, 안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회사를 저는 일부 3년 동안 해봤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지금은 적게 받는데 나중에 많이 받아야 너도 인정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이거 인정되는구나. 그런데 생각했었는데 저희는 똑같이 줘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알게 됐냐? 똑같이 주더라도 35% 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회사에 내가 100%를 기여한 것 중에 30%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더라도 회사는 손해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거 똑같이 35% 주고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준 거에 대한 30% 받으니까. 저와 같이 저는 이 일을 6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유산화를 20년, 30년에 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제가 수익이 훨씬 많은 이유는 똑같이 주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반드시 저보다 이기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셨죠? 네. 이 목소리가 보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그래, 수익의 한계가 없다. 수익의 한계가. 그리고 또한 저희는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입을 벌면 직급이 올라간다.
이게 다른 회사의 큰 차이점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너 다이아몬드 돼야 돈 줄게. 그러면 뭐예요? 돈 사지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직급을 먼저 다 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직급을 돈으로 먼저 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반대예요. 돈 벌면 월 1억 이상 벌어? 그래 파이브 스타. 너 벌 때마다 알아서 직급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수익에 한계가 없으니까 제가 일을 대충 할까요? 아니면 현장에서 일할까요? 당신은 누가 일 제일 잘해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일 제일 잘해요. 노하우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현장에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노하우를 제일 밑바닥에서 전하는 거지. 수익을. 제가 만약에 월 1억의 끝이야. 저는 이미 골프장에서 안 나오죠. 안 나오죠. 한계가 없다. 저를 그래서 또 단계가 없다. 나는 미국이든 캐나다, 일본, 중국이든 관계없이 다 나온다. 또한 저는 이 일을 새로 시작한 이유가 평생 내 자리. 뭐라고요? 평생 내 자리. 나만 열심히 하면 일이 분명히 되는 일이다. 다른 회사들은 내가 사람들을 많이 가입시켰지만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니라 회사가 3개월 동안 먹고 쓰고 바르지 않아 회사가 제일 밑으로 보낸다고요. 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1년 안 먹고 뭐 안 써. 그러면 감퇴.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유산을 제외한 모든 회사 그렇다고요. 저희는 내가 가입하고 나서 안 먹고 안 쓰고 안 해도 저도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가입만 했다가 다시 일을 한 거예요. 기회가 평생 주어진다. 그건 누굴 잃지 않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야 너 그런 일을 하면 사람 잃어. 너 평생 후회할 거야. 악담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확인한 유산화는 그럴 리 없어. 사람을 오히려 얻어. 내가 제일 밑에서 일했을 때 안 먹고 안 쓰던 사람들도 결국 내가 기회를 한쪽을 다 줄 수 있어. 한쪽은 당신들이 좀 해야지. 뭐예요?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평생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저하고 아까 같이 12년 전 아내가 처음 일을 사인업 한 건 12년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지금 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스포너님 저 12년 전에 제가 강원도 현리에 같이 했었는데 기억도 안 나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신규 세미나에 지난달에 오셨던 거예요. 강원도 현리에서 5분, 청주에서 7분이 자기가 그 당시에 몰랐는데 여러분 핸드폰이 번호가 공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SNS가 다 연결돼요. 자기는 그만뒀는데 확인 코드만 안 된 거예요. 확인해가 안 돼서 한쪽 다 끝나버렸네? 반대쪽만 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수업 연번자 나머지가 다 돼버렸네? 오, 되는 일이에요. 강원도 인제에서 시작해서 그런지 인제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분은 지금처럼 현장을 뛰어들 수가 없죠. 이미 저는 가기가 끝났는데 여기서 오시면.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한 어떤 분은 제품만 공짜로 먹고 싶은 분은 공짜로 먹을 수 있게. 어떤 분은 내가 돈 좀 한 달에 돈 100만 원만 벌어도 벌으신 분들은 그래 16명 내가 나 같은 제품 먹고 쓸 수 있게. 아니야 나는 월 700만 원 정도 내가 벌을래? 제가 지금 계속 전화 온 게 누구예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감독님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저는 지금 농구팀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1대1 막 컨택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그룹 일 때문에 다 제가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한 방에 끝낼까? 원샷 원킬. 그래서 팀을 저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계약하기로 한 데가 암센터입니다. 암센터. 암병원 요즘에 비급여 급여 처리하는 데는 병원으로 된 데는 데가 있고 의원으로 된 데가 있어요. 병원 된 데는 다 급여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병원 차리면서 제약사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기 어려워. 그런데 의원은 틀려요. 의원들은 그분들은 일반 나라에서 받는 보험 수급으로 받기에는 돈이 안 돼. 병원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요? 비급여를 집어넣습니다. 저희 비급여로 집어넣는다고요. 식사 시간에 한 개씩. 그리고 나서 보험이 어떤 거 가입된 사람들은 보험사가 어차피 비급여까지 처리해 줘야 돼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각양각색으로 해서 만드는데 회사가 매출을 3개 만들면 나한테 700 플러스 800조 3천만 원 매출 만들어주면 되지. 아이들을 먹이든가 병원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먹이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하든가 방법을 내가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암 환자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유산화를, 그리고 또 다이어트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저는 적용한다고요. 그래? 4군데만 내가 들어가도 월 2,400만 원인데 도전 안 해볼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월 2,400만 원, 연봉 3억이면 도전 해볼만 하지 않나요? 투자비 없이. 어차피 집에 먹고 쓰고 바르는 건데 투자비 없이. 그리고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리스크 없이 도전해볼만 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24시간 여기 쭉 오면서 아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저기 들어가면 좋겠다. 저는 갈 때마다 다 여기는 완전 대박집. 완전 대박집. 첫 번째 사람 많아. 미세먼지 많아. 네. 그리고 또 망한 사람 많아. 소상공인 다 보면 없잖아요. 다들 망했잖아요. 다 잠겨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 수익을 버는데 저희는 추가 비즈니스 제도, 즉 내가 처음에는 먼저 등록해서 좀 이득 봐요. 죄송합니다. 이득 볼 때까지 얼마? 연봉 3억까지는 제가 이득을 봐. 그런데 그 이상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입시킨 사람 밑으로 내려가야 돼. 어디? 제일 밑에. 미국이야, 일본이야, 중국이야, 캐나다야 제일 밑에 내려갔을 때 제가 추가 수익을 계속 올라간다고요. 이게 추가 비즈니스. 저희는 내가 먼저 가입했다고 해서 이득은 딱 1,000만 원까지예요. 1,000만 원까지. 근데 1,000만 원 넘어가면 나는 뭐가 생겨? 추가 비용이 생겨? 제일 밑에는 다시 일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 밑에 내려가서. 저희는 추가 비즈니스가 제도가 있어서 가만히만 있으면 얼마 수익이 안 되지만 제일 밑에 내려가서 현장에서 일하면 소득의 한계가 없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월 먹고 쓰고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러면 브랜드만 바꾸면 내가 추가 비즈니스가 9개만 있으면 월 9,900만 원. 연봉 아닙니다. 월이에요. 네, 월에 9,900만 원 받으신데 근데 잠을 잘래요, 안 잘래요? 그게 여성들하고 남자들의 큰 차이입니다. 남자들은 일에 대한 일 중독성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합니다. 성취욕이 남자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잘하는 장점이 있고 여성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뭘 잘해요? 전달하고 상담 잘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그 다음에 쓰게 쉽게끔 잘 전달을 잘합니다. 남자들은 뭘 잘해요? 조직관리, 팀관리, 원샷 원킬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어요? 마케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이 여성분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 남자들 머리에는 이분법, OX가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43개의 추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시 하시지 마시고 이기세요. 저희는 먼저 했다고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은 많을 겁니다. 아까 같이 젊은 세대들, 기회가 없는 젊은 세대들이 유튜브를 쫓아오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쫓아오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안시현이다나 그리고 또한 박경지와 같이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쫓아온다고요. 그 쫓아오는 사람들 내가 15% 수익을 회사에서는 보너스로 준다고요. 내가 저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1,000만 장에 15% 어느 정도 나와요? 평생 나온다고 저한테. 제가 100만 원 벌면 회사에서 15만 원이, 1억 벌면 회사에서 1,500만 원이, 10억 벌면 1억 5천 이상이 계속 나옵니다. 올해 저를 소개한 사람은 얼마나 오겠어요? 최소한 5억 이상 받겠죠. 그분은 아무것도 안 먹고 한데 종합명에 딱 2개만 먹거든요. 그런데 제 스폰서님은 유산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가입시켰어. 가입시키고 나서 저놈은 할 질 같은데 3년 반 동안 아무 안 해. 지쳐가지고 본인이 어디 취업했냐? 학교에 취업하신 거예요. 학교에 취업할 때 조건이 가입하면 안 된대. 다 탈퇴하고 학교 취업하시고 지금도 행정실에 지금도 근무하고. 그분은 저를 SNS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하늘이 무너지면
그분은 평생 잠 못 주무실 겁니다. 그래, 한 명만 그 탈퇴하지 마세요. 다시 쉬더라도 다시 저처럼 3년 반에도 다시 하십니다. 그래,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하다.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큰 기회가 만들어진다. 누가 얘기했어요?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 코로나 처음에 시작된과 동시에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경제를 가장 분석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보여준 거 체인지 그라운드에 그 사람들이 가장 유튜브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 시대, 코로나 시기에 다들 강연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 아, 이 시대를 잘 읽혀야 되겠구나. 각계의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다 참석시키고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방송을 해준 사람들. 두 분류의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 뭐예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최고 전문가들. 골든 타임. 가장 돈이 많이 될 타이밍이 언제 온대요? 올해? 내년. 제가 볼 때는 더 길어졌어요. 아까 뭐가 왔으니까? 5. 예, 지금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금을 봅니다. 롤스로스도 있고, 벤틀리도 있고, 기사도 있고, 1000평 이상 집도 살고.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안 자는데 나머지 일하시는 분들이 주무시는데. 근데 저는 이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전국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불과 저는 그렇게 지금처럼 부자가 된 게 며칠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가장 불황인 시기에 부자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페라리 월드 한번 직접 가보세요. 내가 페라리 월드 어디 있어요? 네, 두바이. 제가 얘기하면 페라리 월드 어디 있어요? 아우, 잘하시네요. 직접 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한 여기 두바이도 가보시고, 제가 아예 아이들한테도 수영고래가 직접 뛰어노는데 하와이에 보라보라 섬도 직접 가보세요. 아이들한테 야, 고래는 여기서 키워지는 거야. 여기서 나는 거야. 그것을 저는 이 회사를 통해서 직접 봤다는 거죠. 아, 내가 어떤 회사에다 열심히 일해줬을 때 노력에 대한 대가를 행복으로, 페이로 충분히 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크루즈가 이 코로나 오기 전에 3년에 한 번씩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이상한 남자 하나 있죠, 여기? 그죠? 요게 저희 팀이죠. 저희는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있습니다. 항시 제일 먼저, 항시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성장을 제일 빨리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을 첫 번째 높고요. 두 번째, 시대적인 상황, 회사가 기본적으로 받쳐주고요.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이거 보라보라 섬에 가서 정말 가오리 갖고 놀면서 제가 홍어회 엄청 좋아하는데 한 달 동안 못 먹어봤네요. 걔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직접 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상어 때하고 수영을 취하는 그런 걸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전 세계 PGA, 미국의 PGA, 스타트 PGA 매년마다 똑같은 데서 합니다. 어디서 해요? 미국이 어디? 하와이. 네. PGA 스타트에 하는 한 명 우리가 그린을 밟는 순간 70만 원이에요. 저희 회사에서는 통째로 다 올 수도 우리 유산한 식구들만 골프 치겠다고. 그게 유산합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나의 최고급의 삶으로 배를 해주는구나. 요거는 제 딸이고요. 아들 아닙니다. 딸입니다. 제 아들이고. 지금 1m 80 요구로 커졌고, 지금 아이는 이제 1m 60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대 다니고, 지금 요래도 다니고. 저는 직업군인 할 때 제 월급이, 중사 때 월급이 60에서 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주부님들 80만 원 내가 최고 맥심 받았을 때 아이들 둘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남자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보, 지금 내가 월급이 적지만 20년 연금 되면 뭐라도 될 거야. 그때까지 참어 하는데 저는 참을 수 있겠는데 애들과 아내는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한테 책 사주고 싶은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 제 군인 아파트 13평에 살 때입니다. 여기에 반짝이는 게 뭐냐면 그냥 여름에는 살만했어요. 봄, 여름, 가을은. 근데 문제가 겨울이에요. 연료비가 살짝 떼면 그냥 1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냥 손님 오면 20만 원이죠. 80만 원 정도. 이미 아이들 나가야 될 돈은 머릿속에 딱 되어 있는데 연료비가 이게 너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파트, 군인 아파트 속에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살았어요. 거실 안에다가 비닐하우스 치고 방 안에다 치고 그리고 있는 것마다 다 비닐하우스 치고 있어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외풍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건강에는 도움이 돼야 한대요. 습기가 차니까 곰팡이. 제 딸이 태어난 때는 괜찮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아토피가 심해져요. 내 아들이 태어나기 그냥 괜찮게 태어났는데 1년에 200일이 감기더라고요. 누구 잘못 만나서? 버릇없는 부모 잘못 만나서. 제가 월급이 적으니까 저는 그거에만 아껴 쓰려고 하는 데만 고민이 된 거예요. 아이들 건강에는 뒷전인 거죠. 상식도 부족했고 그냥 오직 돈.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지. 삶이 뭔가 즐기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엉망이었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지금처럼 건강해진 게 사실 너무 좋고요. 둘째 아이가 아빠 나 오늘 족발 먹고 싶어. 이번 다음 주에 오거든요. 캐나다에 이제 방학이라 다음 주 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일반석 끊어주면 저희 무조건 비즈니스 이상 끊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아빠 스튜어스 언니가 끓여주는 거 걔는 기본적으로 라면 2-3번 먹고 옵니다. 스테이크도 2-3번 먹고 가요. 먹을 수 있는 아토피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 말이 통하는데 그분은 나머지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감정을. 내 아이가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했던 아이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감기 언제 걸린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 항시 반에서 제일 앞에 있는 아이가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1m 80m. 든든한 아들. 이번에 군대 가는데 군대 얼른 갔다 와라. 그 다음에 아빠가 끊겠다 연락처를. 알아서 살아라. 감사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어머님 이렇게 웃고 계시고 저희 어머님 좀 있으면 전화 오실 때 됐습니다. 90세가 넘으시고 84세 때 어머님 치매가 오셔가지고 제가 9남매 중에 제가 막내거든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치매 환자의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매 환자들한테 뭐만 줘요? 발광하지 마시라고 잘 주무시게 한다. 저희 형제들도요. 저 가족회의 할 때 누가 먼저 모시고 제 아버님이 야 자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양병원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모실래? 요것만 계산했다. 저는 그때 내가 모실 테니까 나 우리 사장님한테 얘기하겠다. 형제들이 저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저는 속에 있는 성분을 알고 제 형제들은 모르고 뇌가 좋게 하는 성분이 뭔지 그분들은 모르고 저는 알고 사람의 뇌에 몇 프로? 아인슈타인 몇 프로 썼대요? 17% 썼대요. 일반 사람들 몇 프로 써요? 10%도 못 써요 제대로. 내가 치매세포가 일부 있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시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가능성을 잡는 거예요. 그 가능성. 그래서 저희 아버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어머님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용량으로 8개월 정도
먹이게 하니까 어머님이 눈을 조금 마주치시네. 10개월 넘어가니까 한마디씩 하시는데 지금은 아침 8시 반, 저녁 9시 칼같이 전화 오세요. 밥은 먹었니? 50대 넘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지금. 어머님이 치매 전에는 저는 어머님이 전화 오는 게 별로 반갑지 않았어요. 사실.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화 오고 아들 밥 먹었니? 뭐 어쩌고? 어머님 나 바쁜데? 그리고 전화 왔는데 그냥 거절. 그리고 생각나면 어쩌다 한번 인심 쓰듯이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라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눈도 못 마주치고 엉덩이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그때부터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님이 꼬박꼬박 2번 전화 오실 때 잘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어머님 필요하다는 거 싹 다 해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9남매 중에 둘째 매형 림프암 4기 환자입니다. 자기 장모님이 좋아지는 거 의심이 워낙 많으신 분이거든요. 저보다 더 많아.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보고 저희 거를 200포인트 지금 벌써 몇 년째 따박따박 드십니다. 땅 부자로 되신 분인가요? 신행정수도가 본인 집 옆에 바로 생긴 거야. 얼떨결에 돈 부신 분이야. 근데 지금도 속옷이 뚫어지고 입고 다니실 정도로 구두쇠시거든요. 근데 매달 50만 원씩은 저희 거 따박따박. 혼자만 지금 림프암이 재발이 안 돼요. 림프암 재발리는 99%. 요거는 이제 저희 인천이 제 처갓집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천 처갓집 누가 사줄게요? 제가 사드렸습니다. 집을. 모든 형제가 다 막보증 서서 다 망하고 그나마 저만 새로 일어난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아직도 벌써 IMF 20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제대로 기반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처갓집을 제가 집을 사드렸고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님 저희 한 분당 100만 원씩 용돈을 다 보내드리고 생활도 다 보내드리고 지금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인천 여기 계시는 낙동당에 계시는데 장모님이 저는 월세 살 때 피 갚아야 되니까 나는 월세 사는데 장모님이 처갓집에 6남매 아이들 16명을 방 한 칸, 방 두 칸에 장모님이 다 모시고 살았어요. 왜? 자식들은 다 벌어야 돼. 일용직에 나가서 벌는데 애들은 케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7명씩 재워가지고 방 두 개 겨우해가지고 장모님이 아침 좀 저녁 해주고 밥 해주고 설거지 하면 완전히 돌아버리게 돼요. 본인이 죽기 전에 자기 집에 살고 싶다는 게 우리 장모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세 살고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30평짜리를 우리 장모님한테 먼저 집을 사줬거든요. 그런데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사위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살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평생 제가 저 자신한테 너 학교마다 정말 네가 살면서 제일 잘했다 를 제가 느끼는 부분이죠. 부모님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유산화가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이런치 박사님 올해 90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89세십니다. 저도 이렇게 이쁘게 늙고 싶습니다. 멋있게 늙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만 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삶이 바뀌는 일이 유산화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나 혼자 되는 것은 작은 부자입니다. 진짜 큰 부자는 다른 부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큰 부자입니다. 다른 분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게 진짜 큰 부자라고요. 저는 제 수익의 10의 3조 이상은 무조건 기부를 합니다. 제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저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처갓집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갓집들의 가족들을 챙기고 나니까 사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수익의 큰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를 많이 만드는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 유선화가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부를 저는 좋아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1년에 일주일을 일하지 말고 기부하라고 한다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하기도 바쁜데 회사가 일하지 말고 기부 활동하라고 그래? 사회에 청소하라고 그래? 이런 회사가 다 있구나. 진짜 부자인 회사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의대 왜 갔니? 그만 때려쳐라. 아빠하고 그냥 네가 여성으로서 이쁜 일 해라. 아빠가 100번 얘기할 때 내가 의사가 한 번 얘기하면 유선아 더 잘할 거 아니야. 유선아 잘하려고 하니 아들 제가 유학을 강제로 보냈거든요. 딸은 자기가 가고 싶어. 아빠는 한국이 싫어. 난 무조건 유학 보내줘.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내하고 저는 거의 하루에 16시간 일을 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쫓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유학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캐나다 한 명당 1억 정도 깨져요. 2명이면 2억을 내가 대줘야 되는데 아이들 그 대줄 방법이 없다는 걸 쫓아가봐요. 그래서 아들아 미안한데 네가 부모 역할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들은 목적 없이 그냥 유학 갔어요. 목적 없이. 근데 목적 없이 유학 가다 보니까 뭐예요? 저를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아빠 나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영어 못하잖아. 프로토킹 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전 세계 아이들하고 저는 매년 시간 나면 무조건 여행을 하거든요. 전 세계 나처럼 30개국 이상 간 게 나밖에 없어. 누구하고 비교해요? 어렸을 때는 자기 친구들하고 엄마가 뭐 해주냐를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되면서 부모를 뭘로 봐요? 돈으로 봐. 경제적인 상황으로 본다. 지금은 뭐예요? 아빠 1억 이상 아빠가 뽑아낸 사람 나밖에 없어. 골프장 일주일에 2번 이상 가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저는 뭐예요? 애들한테 저는 주식을 가르칩니다. 돈도 올해 1,000만 원씩 줬어요. 야 주식 가서 공부하고 난리도 관계 없어. 공부하고 대신에 투자할 때는 왜 투자했는지 그 아빠한테 보고서 하고 투자해.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경제적인 관념을 알려줬으면 저는 진짜 큰 부자가 있었거든요. 찬스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기회를, 배움의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아이, 그리고 나라에서 요구하는 아이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한국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빨주노 좀 빨안 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 왜? 병원에 근무하니까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사랑할 수 있게. 저는 유선아가 저한테는 삶의 기회, 제 목숨을 구해줬고요. 우리 처갓집 집도 구매해줬고요. 우리 아이들 유학비도 해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딸 아토피도 좋아졌고, 우리 어머님 치매도,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사람 수십 명의 성공자들을 저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씨앗을 잘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더 큰 씨앗이 분명히 여기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